안녕하십니까. 에이지미래전략의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12개월과 12개월 근로자의 급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부수적으로는 시간 쪼개기 알바와 11개월 기간 계약직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의 차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고, 또한 2021년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 차이를 비교해보고, 세 번째로는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 차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파트타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근직, 단기 알바 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는 통상적인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또 다양하게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초단기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다시피 알바를 쪼개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초단기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단기 근로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은 영세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단기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의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이며, 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당연히 급여는 최저시급이 계약시급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인 계약시급을 받는 것은 단기나 초단기 근로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초단기 근로자는 보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4대 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본인이 원해도 할 수가 없고, 또한 받는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른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근로자 자체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 이 초단기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아닌 두 그룹의 근로자에게 더 적은 급여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쪼개서 고용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초단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현상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통상 12개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고용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화되는 것은 기간이 1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차이만 있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 안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1년을 완전히 채우는 그룹과 11개월만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태의 복잡한 계약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한다면, 이 기간제 계약 안에서도 두 그룹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그룹 모두 4대 보험이라든지 주휴수당은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11개월 이하와 12개월 근로자는 퇴직금과 2년차 연차 수당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11개월 이하 근로를 하거나 12개월 근로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통으로는 1년차 연차 수당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또한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 주휴수당, 1년차 연차 수당, 퇴직금, 2년차 연차 수당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초단기 근로자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종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수한 의미의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과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상향된 혜택을 받는 11개월 이하 계약 근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1년차 연차 수당까지 포함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개월을 계약한 근로자는 여기에 퇴직금과 2년차 연차 수당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포함된다면 이 모든 혜택인 4대 보험, 주휴수당, 1년차 연차 수당, 퇴직금, 2년차 연차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전부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편입되었을 때는 1년차 연차 수당과 2년차 연차 수당은 휴식으로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연차 수당 부분입니다. 왜 연차 수당이 1년차 연차 수당도 생기고 2년차 연차 수당도 생기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법과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에 동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세세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저 시급에 따른 인건비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8,720원의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받는 최저 연봉은 1,824만 2,200원 정도가 될 것이고, 월급으로 따졌을 땐 152만 18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법정 최저 시급인 8,720원에서 10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산재보험을 회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는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단기 근로자이지만 단기 근로자가 어떻게 최저 시급이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급은 같이 8,720원이지만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 연봉은 주휴수당 362만 7,520원과 연봉 1,824만 2,200원이 더해진 2,186만 9,720원, 월급으로는 182만 2,47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단기 근로자는 4대 보험까지도 의무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218만 6,970원이라는 부가적인 금액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단기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는 연 주휴수당 362만 7,520원과 4대 보험료 218만 6,970원, 대략 570만원, 580만원 정도가 사용자로서는 더 추가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기 근로자보다는 초단기 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쪼개기 단기 알바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연휴수당까지 포함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 시급이 초단기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1,45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단기 근로자와 11개월 기간 근로자를 살펴본다면 많은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11개월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의 시급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근로자 사이에 단지 차이 나는 부분은 1년차 11일 연차 수당인 91만 9,600원이 다른 부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업종이 아니라고 하고,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와 계약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단기 근로가 아닌 12개월 단기 근로 계약을 이룸으로 인해서 효과는 더 극대화시키지만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개월 기간 근로자와 12개월 기간 근로 및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형태를 살펴본다면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겠지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바로 퇴직금 부분과 2년차 15일의 연차 수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치면 거의 3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1개월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는 11개월 기간 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 사업주로서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근로자의 시간급을 보면 1930원이지만 12개월 기간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급은 12,360원, 거의 1,5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11개월 기간 근로자라든지 초단기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실 때에 연봉 금액은 근로자의 수령 기준을 기본으로 하였고, 사용자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는 거의 2,400만 원 정도를 연 지출해야 되는 사업자가 발생하고,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2,900만 원 정도가 연봉으로 책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내용과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접목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최저시급만으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기 근로자가 본인이 초단기 근로자인지 단기 근로자인지 아니면 11개월 기간 근로자인지 아니면 12개월 기간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얼마의 급여가 차이가 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주유 수당을 포함하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초단기 근로자인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알바는 더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시급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극명하게 이 표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그 전에 나와 있는 표와 금액적인 부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2022년에 9,186원입니다. 60원입니다. 이 부분이 단기 근로로 넘어가면 1,980원이 되고 11개월 기간 근로자로 넘어가면 11,480원이 됩니다. 12개월
기간 및 정규직 근로자로 넘어가면 12,980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본인의 근로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분께서는 어떠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표로 삼으신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광고 하나 보시고 이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